자, 아직도 경매 대행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안 해도 되는 좋은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킬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 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선정 파워지식인 마이카플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중고차 경매 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매 대행, 한때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사그러진 추세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경매로 하면은 싸게 살 수 있다더라, 이런 카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경매 대행에 의뢰를 해볼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질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오토 옥션 자동차 경매장. 자,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랑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자동차 경매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조만간 저도 중고차 한 대를 구매할 예정인데 중고차 딜러보다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고 성능 사고 유무 등 아주 투명하다고 하길래 관심이 확 생기네요. 확 생기셨어요. 자, 그런데 경매 참여는 대리인으로 해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낙찰 후의 절차도 대리인께서 다 처리해 주시나요? 자동차 등록 그리고 낙찰 후 얼마 뒤에 차량을 최종 인도할 수 있나요? 자, 괜찮으시다면 대행 비용도 대략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자, 이분은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경험을 안 해보셨고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의 글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자동차 경매 전문가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경매 대행으로 3,400만원 정도의 차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헌데 경매장 수수료가 55만원, 약 1몇 프로 낸 것 같죠? 뭐 정확하게 따지자면 한 1.5% 정도 내신 것 같아요. 자, 경매 컨설팅비, 이게 이제 대행료가 되겠죠. 47만 5천원. 자, 매도비가 40만원, 이전 대행비가 4만 7천원, 성능 점검비가 19만 7천원, 탁송료가 5만 5천원. 자, 취등록세 10% 선납 350만원. 여기에 더해서 2,8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낙찰받으면 차량 금액의 1% 매입세액이 추가되어 35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데 이건 맞는 얘기긴 한데요. 자, 이러면 그냥 K카에서 구매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자, 원래 경매 대행 수수료 및 부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자, 취등록세는 7%로 알고 있었는데 2,800 이상의 낙찰 차량에 대한 낙찰가의 1% 매입세는 도대체 뭔가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답변한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험해 보신 분은 이거 뭐야? 이거 시간 버리고 돈 버려서 안 해도 될 경험을 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글을 다신 것 같아요. 자, 제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경매 대행에 맡기셔서 차를 직접 구매하시면 그렇게 싸지만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처음에 운을 떼었어요. 자, 우선 원하는 차량 픽을 한 후에 경매 대행 의뢰해서 낙찰이 되었을 시 경매장에 경매 낙찰 수수료 플러스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질문 보셨죠? 네, 낙찰 수수료 플러스 현금 지급해서 이제 차를 가져와요. 자, 가져오는데 차를 이제 탁송을 맡기죠. 뭐 본인이 직접 낙찰에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겠지만, 자, 낙찰에 참여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이동해야 돼요. 보험을 가입하고. 근데 아직 성능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차량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탁송하시는 분을 통해서 차를 받아 보셔야 돼요. 그럼 탁송비가 들어가죠. 저기 경매장이 지금 뭐 시화에도 있고 뭐 양산에도 있고 뭐 성남 쪽에도 있고 그리고 안성 쪽에도 뭐 롯데렌터카 경매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경매장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차를 가져오는 탁송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경매 대행 수수료 딜러에게 지급해야겠죠. 아까 보셨죠? 경매 대행 수수료 뭐 어쩌고 해가지고 47만 5천 원 내신 거. 자,
이 부분은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100만 원 정도, 뭐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매 대행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안 해봤느냐, 당연히 좋은 제도면 저도 우리 회원님들이나 저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시라고 경매 대행을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전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차를 직접 인도받으면 뭐 나름 싸다 하겠지만 의뢰자에게 직접 인도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차를 상사에 가져가서 상사 이전비를 지급해야 돼요. 상사 이전비를 지급하고 상사 이전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미 그쪽에서 경매장하고 상사끼리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무조건 상사 이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 모르셨죠? 자, 상사 이전비를 내고 무조건 지급을 하고 이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상사 이전 했어요. 그러면 상품용 차량이 되었죠? 그러면 뭐 해요? 성능 받아야죠. 상사 이전 돼 있는 차량을 출고를 하려면 성능을 받고 나가야 돼. 나 다시 돌아갈래. 자, 그럼 성능비를 또 내야 돼. 자, 성능비는 어떻게 계산된다 그랬죠? 주행거리에 따라서. 뭐 저렴한 건 3만원, 4만원, 주행거리 2만 킬로, 1만 킬로 이런 것들은 2, 3만원 내겠지만, 실제 주행거리 막 10만 킬로 가까이 되는 것들 성능 보증비가 일반적으로 뭐 한 8만원, 9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성능을 무조건 받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이제 쓴 그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비싼 차량의 경우에는 추가 이전비가 또 들어가요. 이건 왜 들어가냐면, 뭐 이건 정부의 세금 정책이겠죠. 비싼 차량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비싸게 뭐 이런 부가가치세의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전비를 더 붙이는 겁니다. 취등록세 1%를 더 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상사 이전을 또 해요. 자, 이제 차량을 구매해서 가져가야 하니 상사의 매도비를 또 내야 돼요. 상사 이전된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상사는 이 매도비로 운영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 매도비를 또 내야 돼. 자, 그럼 결국에는 상품화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일반 중고차 시세와 동일하게 구매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자, 만약에 가져가서 뭐 판금할 것도 있고 광택을 또 내야 되잖아요. 상품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비용을 제외한 일반 중고차 상품을 그냥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고차 경매를 통해서 가져오면 딜러들이 대부분 다 이런 비용을 다 내고 상사 이전을 해요. 그리고 판매를 하죠. 이런 매도비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내는 비용이긴 하지만, 이런 성능 보증비나 이런 것도 소비자가 내지만, 중고차 딜러는 가져와서 상사 이전하고 성능 받고 그 다음에 광택 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상품화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진을 붙이는 게 바로 이 경매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제 뭔가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상품 같지 않은 상품을 돈 다 주고 사시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건 뭐 절차만 복잡했지 결국은 돈 다 주고 안 해도 되는 좋은 경험을 해봤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라고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경매 대행에 대해서 어떤가요? 이제 환상이 좀 깨지시나요? 전혀 득이 없는. 자, 득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일단 경매 대행 수수료를 굉장히 싸게 받아야겠죠. 굉장히 싸게 받고 굉장히 비싼 차, 굉장히 비싼 차라고 하면은 BMW 7시리즈, 벤츠 S클래스, 우리나라의 플래그십 세단, 뭐 G90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면 한 100만원, 200만원 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크게 득이 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경매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그런 느낌은 뭔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가격을 매겨보면 그렇게 싸지 않다는 겁니다. 쌌으면 벌써 중고차 시장이 쇠퇴하고 경매 대행 시장이 중고차 시장을 추월했어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경매 대행이 바짝 했다가 서서히 감소되는 추세고, 중고차 시장은 그냥 건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경매 대행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안 해도 되는 좋은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좋은 내용을 가져오고자 이렇게 노력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